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분쟁은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분 다 감정을 하는데, 이 감정에 대해서 일반인들 뿐만 아니고 변호사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조차도 감정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 신청만 하면 감정인이 다 알아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정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감정인 중에서 양쪽 의견을 들어서 법원에서 선정을 하고, 또 법원 판사 앞에서 선서까지 하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좀 큰 오해입니다. 감정인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감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 이제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항목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정해서 감정서에 반영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변론주의라 해서, 만약에 감정인이 감정 신청하지 않은 항목을 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변론주의 위반으로 그 효과가 없게 됩니다. 감정은 당사자가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미시공, 변경시공 같은 항목의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감정을 신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인접지 피해로 해서 건물에 균열이 많이 간다든가 기운다든가 할 경우와 같이 집안 치마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 토질 및 기초기술사라 해서 이렇게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사만이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1심 판결문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항소실익을 검토해달라, 만약에 항소실익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변론을 해달라는 취지의 연락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이미 감정 신청 과정에서 빠뜨렸거나 범위를 너무 축소했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해보면 항소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미 1심에서 감정 비용도 지출됐고 변호사 비용도 지출됐고,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저희들이 변론을 해서 금액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또 감정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고 변호사 비용이 더 추가 지출되고, 더더구나 한 번 감정을 하게 되면 이 재감정이나 추가 감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1심에서 감정 신청을 잘못한 그 결과로 해서 피해 보는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누차 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전문가 도움을 받을 때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건설사업관리 면허 정도는 갖고 있어야,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그런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된 이 감정 신청을 해서 서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 감정에 대해 일반인뿐만이 아니고 변호사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적은 비용을 아끼려 하다가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이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 신청을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서 신청을 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